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다음 달 16일 열리는 재보궐선거 대진표가 확정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어제 텃밭인 인천 강화에 이어서 오늘은 부산 금정을 찾는데요. 전반적인 기조가요. 지역 요청이 있으면 측면 지원하는 식의 그런 조용한 선거입니다. 네.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일단 저희 지금 현재 당의 지지율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지역 선거를 좀 조용하게 치르는 것이 당의 어떤 선거 전략이 저는 유리하지 않나 그런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군데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부산의 금정과 인천의 강화는 저희 당에 좀 유리한 전통적인 지역이고 예. 전남의 곡성 영광은 또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조용하게 선거를 치르는 것이 지금 현재 어떤 선거 구도상 유리하지 않나 하는 그런 어떤 판단입니다. 예, 이 조용한 선거 기조의 배경 뭐라고 보시는지요? 조용한 선거라고는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오늘도 부산 금정구에 방문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거 예. 지원차. 예. 지난번에도 왔으니까 벌써 부산을 2번째나 다녀가시거든요. 그런 거 보면 조용한 선거는 아니고 금정구가 뭔가 조금 위험해서 자주 오시는가 싶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 홍 의원님 말씀대로 여당은 조용한 선거 기조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분석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대로 가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안 좋은 민심을 감안하면 뭐 2대2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국힘이 강하나 검정에서 무난하게 이기면 선방하는 거다, 성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굳이 뜨겁게 달아올라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의 선거가 되면 상당히 이 텃밭 지역도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조용한 선거를 표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민주주의 얘기도 해보죠. 앞서 언급하셨지만 이제 호남권의 전남 곡성군, 영광군의 선거가 치러집니다. 여기서 쟁탈전이 좀 치열해지는 게 민주당과 혁신당의 신경전이 좀 격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조국 혁신당 측에 이제 사퇴를 촉구하거나 후보 등록을 자제하라고 하자 혁신당 측에서는 무례하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희 민주당 차원에서는 호남의 두 곳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곳이죠. 뭐 윤석열 정부의 이런 실정에 대한 대여 투쟁을 제1야당이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제대로 한 번 더 힘을 실어달라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반면에 조국 혁신당은 호남에서는 그래도 뭐 민주당의 독점 구도가 안 좋은 폐들이 많으니까 건전한 경쟁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실어달라 이렇게 서로 이제 치열한 기세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에 뭐 얼마 전에 조국 혁신당에서 민주당이 호남에서는 국힘이다 이런 발언이 나오는 바람에 상당히 지금 감정적으로 신경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튼 뭐 호남에서는 우당끼리 뭐 건전한 경쟁 관계가 잘 돼야 되고 특히 이제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윤석열 정부의 효과적인 대여 투쟁을 위해서라도 제1야당에 힘을 실어 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자칫 그러나 이런 호남에서의 양당의 신경전이 지금 어저께 여론조사에서는 단일화되면 우리 민주당 후보나 또는 조국 혁신당 후보도 이길 수 있다. 오차 범위 내지만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부산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가 핵심 관건인데 호남에서의 이러한 신경전 때문에 단일화가 만약에 안 된다면은 부산에 있는 야권 지지자들로부터 상당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고 또 그래서 패배한다면은 민주당 중앙당도 또 조국 혁신당도 부산에서는 상당히 입지가 더 약화될 것이다.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반드시 단일화는 성공시켜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양당의 신경전이 꽤나 치열해진 모습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이번 보궐선거에 가장 관심을 좀 두는 포인트가 결국은 전남 영광 곡성에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어떤 경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남에서 분위기가 만만치 않은 게 첫 번째로 지난번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민주당 그 당원 투표율이 한 22, 3%밖에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또 22대 총선에서는 비례에서 조국혁신당이 오히려 민주당을 이기기도 했습니다. 그런 예. 어떤 등등으로 봐서는 굉장히 지금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떤 말싸움도 지금 먼저 본격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좀 격한 어떤 발언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최근에 또 여론조사에는 영광 군수 선거에서는 또 조국혁신당이 또 이기는 것으로도 나오고 또 있는데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공세를 좀 더 강하게 저는 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예, 이게 기초자치단체장 4명을 뽑는 소규모 재보선이지만 총선 이후에 민심을 읽을 첫 번째 시험대라는 점에서 그 무게가 결국 가볍진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여야 지도부의 대리전 양상도 띄고 있는데 이번 재보선이 각 당 대표에게 가지는 의미 뭐라고 보십니까? 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뭐 4군데 기초자치단체밖에 안 되지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보는 게 지난번 그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봤듯이 기초자치단체의 보궐선거로 인해서 각 정당 특히 당 대표였던 정치적 영향이 좀 아주 치명적인 어떤 영향을 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 국민의힘도 지금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고 그리고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되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렇게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저는 당 대표들에게 받는 어떤 그런 어떤 정치적 영향은 굉장히 클 것이다 보고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번 공직선거법 구형에 이어서 다음 주 월요일 또 위정교사 관련된 구형도 있기 때문에 이런 네. 어떤 사법적인 문제하고도 연동해서 이런 보궐선거의 결과가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내에서의 장악력과 저는 아주 밀접하게 관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번 재보선 결과가 이재명 대표에게 정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민주당의 목표는 뭐 대체로 예상은 2대2. 저희 민주당이 호남에서 2석을 가져가고 또 국힘은 전통적으로 강한 강화도와 금정구를 가져가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는데요. 만약에 3대1 우리가 금정이나 또는 이제 강화도에서 이긴다면 둘 중에 하나라도 이긴다면은 지금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정의 심판의 결과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하는 선거 결과로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2대2라도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지역에서 특히 영남에서 부산에서 아주 그 당선에 버금가는 그런 득표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아주 그 심판의 의미가 영남에서도 강하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죠. 물론 저희들은 야권 단일화가 되면 상당히 성공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제 혹시라도 저희 민주당이 호남에서도 한석을 잃는 경우가 생긴다면은 상당히 좀 난감한 상황이 되겠죠. 예. 그런 측면은 뭐 없으리라 보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는 가장 선봉대에 있는 제1야당으로서의 위상을 국민들께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고 더욱더 잘하라는 의미로 힘을 더 강화시켜 주실 것을 바란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저희가 한번 짚어보시죠. 2024년 9월 24일에서 2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9월 4주차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 2주 전과 비교해서 긍정평가 3%포인트가 올랐고요. 부정평가는 2%포인트 내린 68%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2주 전에 비해서 3% 반등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그 요인 어떻게 보세요? 예, 그 2주 사이에 제가 그동안 일어났던 어떤 정치적인 좀 중요한 어떤 이벤트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게 크게 정치적인 어떤 중요한 이벤트는 없고 오히려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있던 공직선거법 어떤 구형 뭐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정치적 이벤트 이전에 이번에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것은 아무래도 보수층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너무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위기 의식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냐, 반발 심리가 작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증거로는 특히 70대 이상이 이제 많이 지금 이제 그 상승을 한 만큼 70대 이상의 그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수 정부인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지지율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것들이 반발 심리로 이 여론조사에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주는 추석 연휴여서 조사를 하지 않았고요. 2주간의 변화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갤럽은 3% 올랐다고 하지만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또 최저치를 기록한 또 수치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윤석열 정부의 지지도가 뭐 올랐다는 것이 추세로 보기는 상당히 힘들다 그렇게 봐지고요. 특히 23%의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인데 당 지지도는 또 31%입니다. 예. 10%가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국민의힘의 지지자들도 대통령에 대해서는 상당히 등을 돌리고 있다, 실망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그런 여론조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의 각종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연일 터져 나오는 시점이고 또 의정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고 또 물가는 상당히 힘들고 민생은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어떤 뭐 하나의 사건이나 또는 하나의 어떤 포인트 때문에 10%로 다시 네. 추락할 수 있는 그런 또 아슬아슬한 그런 지지율이기 때문에 어쨌든 윤석열 정부나 또 여당이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수습책, 또 국정 기조를 확 바꿀 수 있는 또 민심의 귀를 기울이는 그런 그 조치들을 빨리 단행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정권의 위기가 올 수 있다 하는 그런 경고의 수치라 그렇게 봐집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 때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태극기에 격려를 하지 않아서 뒤늦게 논란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이 법 시행령까지 들어가면서 해명하고 파면 요구를 일축했지만 민주당은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는데 이 네.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김태호 안보차장이 비록 뭐 그 태극기 위치를 잘못 봤다고 하지만 분명히 이제 잘못된 것이고 대통령실도 잘못된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두고 지금 현재 민주당 특히 일부 민주당의 최고위원들 김민석 그 최고 같은 경우 뭐 외놈의 후예다, 외놈 대통령실이다 이렇게까지 거친 언사로 지금 현재 비판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어떤 본인의 어떤 착오로 인한 안보차장의 행동과 외놈 대통령실이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지금 현재 대통령실을 외놈 대통령실이라고 이렇게 비판한 것이 맞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그 과대 그 비판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최근에 김민석 최고 같은 경우 보면은 비판의 강도가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일부 민주당에서 탈당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거친 언사를 하는데 결국은 그거에 다음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목표인 서울시장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거친 언사를 연일 내뱉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비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국민들이 지금 바라보는 입장에서 외놈 대통령실이다 이런 어떤 좀 거친 비판은 좀 지양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사안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네, 김태효 처장이 지난 5월달 그 아랍에미리트 방문 때도 예. 똑같이 실수를 했죠. 이번에도 또 체코에서도 그랬는데 대통령실의 안보실 차장이라는 분이 연이어서 우리도 일반 국민들이 어떤 장소에 가더라도 태극기가 설사 안 보인다 하더라도 애국가가 울리면 자연스럽게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는 뭐 이런 것은 우리가 기본 매너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째 대통령실의 안보실 차장이 5월달에 이어서 또 이번에도 그런 실수를 하느냐. 저는 뭐 의도적이다라는 것은 뭐 동의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게 중책을 맡고 안보실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두 번씩이나 실수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김태효 처장이기 때문에 더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일본과의 외교 관계에서 너무 대일 저자세 외교 아니냐. 또 국민들의 대일 그 감정에 전혀 맞지 않는 균형을 잃은 일본이 이 중심이 되는 그런 외교를 펼치지 않았냐. 그런 이제 의구심이 계속 커져온 상황에서 또 독도 문제에 대한 저자세라든지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항의를 제대로 못한다든지 또 사도강산 문제도 그렇고 또 친일 인사 뉴라이트라고 일컫는 분들이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되거나 또는 장관에 임명된 분들이 일제시대 때에 우리 국민들의 국적이 일본 국민이었다라고 자꾸 강변을 하는 우리나라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본 사람들이 오히려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장관이 해야 내는 이런 그 친일적인 행태들이 계속되는 그 중심에는 이런 김태효 안보실 2차장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제 의구심이 있는 가운데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두 번이나 안 하니까 이런 자꾸 이제 논란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서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이 오해할 만한 대일 저자세 외교라든지 균형을 잃은 대일본 외교는 시정하는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로 삼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있었던 당정 만찬 회동의 여파가 또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빈손 회동 논란에 이어서 친윤계, 친한계의 갈등도 노출이 됐습니다. 이 친한계 신지호 전략계 부총장이 SNS를 통해서 만찬 결과를 놓고 친윤계를 비판하자 이 친윤계에서는 자제를 요청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 사실 대통령과 그 당의 집권 여당 지도부가 만났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예를 들면 원전이라든지 금투세라든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대화도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요구한 독대 이슈가 모든 걸 지금 이제 덮어버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것을 두고 신지호 지금 조직부총장이 뭐 어떤 그 유튜브에 와서 뭐 뺨을 때리고 싶다 이런 어떤 거친 은사를 써서 지금 추경호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뭐 좀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 당에서 좀 어려울수록 특히 당직자들이 좀 은행에 좀 신중을 좀 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더더욱 당이 좀 어렵고 혼란스러운 그런 와중에 있는데 특히 이제 신지호 지금 이제 전략기획부총장 같은 경우에 이런 어떤 발언들은 본인의 어떤 특히 이제 유튜브에서 조금 뭐 감정이 좀 오버해서 말씀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주요 지금 당직을 맡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는 좀 더 은행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예, 만찬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이 여파 그리고 신지호 부총장의 발언 어떻게 보세요? 신지호 부총장이 그렇게 이제 발끈한 것이 지난 만찬장을 뭐 친윤계 또는 대통령실에서 누군가가 가을밤을 즐기는 여유로운 뭐 자리였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을 놓고 상당히 과하게 이제 표현한 것인데요. 그것은 이제 용산이 오랜만에 여당 대표를 비롯해서 당정이 다 모였으면 이 어려운 그 어정 갈등 문제라든지 또 민생 문제라든지 또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서 민심 수습책을 원원하는 자리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렇게 여유로운 밤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너무 민심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거세게 발언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이제 한동훈 대표를 미는 또 측근들이 이렇게 과하게 말할 정도로 이제 이렇게 센 발언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의 이 위기감을 반영하는 것이다.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용산에서는 여당 대표로서 대접을 사실상 못 받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성과가 안 나오고 있고 또 여론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 원내 국회의원들을 세력화하는 문제도 지지부진한 거, 그 세력이 거의 뭐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정도의 평가까지도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한동훈 대표 측의 측근들이 연이어서 이렇게 센 발언을 하는 것은 일종의 용산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이 대표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히 좀 다지려는 일종의 승부수를 준비하는 그런 정서적인 분위기 만들기 용이 아니냐. 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전직 의원 두 분과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